이거 이번에 가면 체포 동의안 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가결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의원 31명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호해줄까? 아니 이재명 자신이 자기가 부채포 특권 자기가 포기하겠다 자기가 예. 얘기했고 혹시나도 그거잖아요. 부채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한다면은 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 그래서 이제 추석하는데 뻔합니다. 여기 예. 진술 거부할 거야 가서 진술서에서 딱 낼 겁니다. 사법적으로 자기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검찰에서 얘기하면은 이 진술서가 나중에 뭡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 자기 할 말만 미리 적어서 이거 딱 내고 예. 진술 거부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법정에서 싸우겠다. 바로 이재명 대표 17일 네 번째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백현동 건입니다. 예. 이중구 교수께서 항상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대북 송금이 가장 무서울 것이다, 치명적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이다. 예. 대장동보다는 오히려 백현동이다는 말씀인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규모는 대장동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되도록 증거를 갖다 남기지 않고 잘라내고 그다음에 사실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여러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막음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걸 갖다가 입증하는 거 상당히 힘들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또 이번 재판에서 유동규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면은 자기 증언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좀 다른 걸 붙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공격당하잖아요. 그럼 흔들려요. 그러면 원래 사실인 것도 판사가 못 믿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백현동 같은 게 그거보다 규명은 작아도 뭐냐면 너무나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 예. 성격이 그러니까 대장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면에서냐면은 연결고리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임 동기도 비교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하우징 대표고 2005년 때부터 이미 그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검찰이 이제 이 사람하고 김인석과 당시에 이 백현동 사업 이거 할 때 이재명이 긴밀한 소통을 한 정황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김인석도 나 모르는 사이다. 그 이후로는 나랑 연락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김인석과 이재명 사이에 그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죠. 저 사람 나 옛날에 잠깐 보고 그 이후로 난 뭐 그다음에 난 관계 없었다. 특히 이제 백현동 이 사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나랑 아무 소통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연결고리가 발견이 된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정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죠.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예. 이 사람이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내가 김인섭한테 돈을 줬단 말이죠. 얼마를 줬냐면 77억을 줬단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굴 보고 줬겠네 이 돈을. 그렇잖아요. 김인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굴 예. 보고 줬겠어요. 인허권자의 누굽니까? 이재명 보고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인섭이 이재명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김인섭한테 77억을 준 거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 77억이 누구한테 준 돈이에요. 이재명한테 줬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인허가 우리도 황당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첫째로는 뭐예요? 용도 변경인데 보통 한 단계, 두 단계까지는 가도 네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특혜 중에 특혜죠. 왕특혜.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봤잖아. 딱 봤는데 옹벽. 옹벽을 세울 수가 없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보이는. 50m 높이 옹벽을 세워가지고 아파트를 들이냈단 말이죠. 그러다음에 이게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예. 성남 도계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남 도계공이 쓱 빠져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니까 성남시가 챙기는 게 아니라 니들 다 먹으라는 얘기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임대주택 원래는 100% 예. 하기로 했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영. 10%로요. 아 10입니까? 10%로 확 줄여버려. 10분의 1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민간업자한테 다 넘어갔고 100%였던 임대 아파트가 그렇죠. 10% 비율로 됐다. 줄여버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얘네들 특혜를 줬단 말이죠. 이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배임이죠. 그렇잖아요. 왜 누가 봐도 이거 성남시에서 다 챙겨야 할 건데 이걸 갖다 몽땅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러니까 초기에 또 그 문건도 나왔거든요. 초기에는 성남 도계공 들어간다. 예. 이재명이 잡히려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정진상이 움직이죠. 정진상과 김인서가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딱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성남 도계공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환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딱 빼버리고 니들 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먹은 놈이 그렇게 돈을 먹은 놈이 김서부한테 77억을 준 거야. 하하.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배임의 명확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임의 동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임의 동기도 명확하라는 거죠. 예. 너무나 분명하고 돈은 오갔고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뭐 한 겁니까? 최종 결제한 인허가 문서가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원해서 해준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예.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 윗선 지시로 이루어졌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시켜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누가 시킨 거예요? 성남시 윗선이라는. 그 정진상 위에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그렇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죠. 이재명 결재권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결제한 문서가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교수님 이 건이 백현동 건이 대장동보다 이후의 건입니까? 그 이후로 알고 있어요. 이후인가 그 전인가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왜 나는데 여쭤보냐면 왜냐하면 이게 예. 하나가 정자동 위례가 거기가 먼저 예행 연습을 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그 뒷건이었던 걸로 같은데 예. 14년인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은 그래도 얼마라도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 시절에 역사적으로 최대로 환수를 해낸 것이다. 그렇죠. 그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제 업적과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예. 이 백현동 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했어도 그 정도는 하거든. 민간 개발을 해도 사람들 기부 체납하는 그 액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익 환수를 한 것처럼 실제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 그게 대장동 뻥을 건요. 칠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그 변명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판은 이제 검찰 소환이 되는데 아마 이틀 후니까 오늘이 화요일인가? 목요일 날 예, 목요일입니다. 17일입니다. 검찰에 이제 출석하는데 뻔합니다. 이번에 예. 진술 거부할 거예요 가서. 진술 거부하고 뭐 하는 거냐면 진술서 한 장 딱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자기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가서 얘기하느니 검찰에서 얘기하면은 이 진술서가 나중에 뭡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딱 자기 할 말만 미리 적어서 이거 딱 내고 예. 진술 거부하겠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법정에서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야. 예. 아닌 거고 지난번 출두했을 때랑 비슷하네요. 그냥 똑같아요. 정해진 준비된 그때도 왜 답변서 관련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고스란히 예. 이 검찰에 제출을 하고 예. 그 나머지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게 또 한 건이 이제 그 걸린 거고. 그래서 이걸로 아마도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또는 또 쌍방울 건 있잖아요. 그건과 관련해 가지고 결합해서 아마도 체포 영장이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예. 제출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8월 중으로 할 거래요. 아마 왜냐하면 내일 모레 조사받고 예. 아마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바로 할 테니까.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국회 회기가 열려 있는 동안 하는 게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도 좀 부담스럽거든. 일단은 아무리 제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일단 제1야당이야. 또 어딜 도망가겠어. 예. 그다음에 사실 증거인멸을 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해 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검찰에서도 부담스럽거든. 이거 괜히 영장 딱 신청했는데 그 법원에서 딱 기각해봐. 예. 그러면 이른바. 죄가 없는 나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또 검찰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탄압을 하려고 했다라고 더 네. 강하게 주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 한번 슬쩍 또 국회에다 던져주면은 예. 국회에다 던져주면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걸 갖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 그 비난을 몽땅 다 받는 거거든. 몽땅 다 받는 거고 그다음에 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뭐 검찰에서는 뭐 괜찮은 거죠. 왜 우리만이 아니라 니들도 동의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약간 검찰에 좀 빠질 여지가 생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리하게 그 회기 없을 때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다 딱 던져놓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갑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 자,
기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텐데 8월 말이든 9월 초든 이거 이번에 가면 체포 동의안 부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부결시킬 거다라는 전망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사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결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168명인데 예. 그 중에서 일단은 불체포 특권 내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31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기권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31명이란 말이죠. 근데 일단 국힘에서는 몽땅 다 찬성할 거 아닙니까? 국힘의 의석이 110이에요. 거기다 민주당 사론한 사람은 가담할 거란 말이죠. 예. 31을 더해. 거기다 정의당도 당론이 그거니까. 여섯 하면은 100 그걸로 안 해도 149석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 전환이니 뭐니 진보당이니 진보당은 이제 민주당 따라갈 것 같고 시대 전환 조정훈인데 조정훈인가? 네. 조정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 사람 행보는 다 국힘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무소속이 10명인데 그중에서 국힘 출신이 벌써 2명이에요. 하영재하고 황보승이거든. 이 사람들만 해도 152석이에요 벌써.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보로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이 31명 민주당 의원 31명 이 사람들이 과연 과연 이재명을 보호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명분도 있는 게 아니 이재명 자신이 자기가 체포 동의안 아니 뭡니까 부체포 특권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자기가 예. 얘기했고 물론 이제 뭐랄까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조건부를 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혁신안도 그거잖아요.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당한 것인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은 예. 당 차원에서도 그것도 있는 거고 그러고 한다면은 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네. 그다음에 가결되지 않더라도 부결되면은 여론의 후폭풍은 그 상당히 여론의 많을까요? 후폭 상당하거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내라. 혹시 모르지 않냐. 그 한번 또 법원에서 혹시 그렇잖아 제일 야당의 대표인데 그 구속영장을 후락하러 내주겠느냐. 한번 그걸 한번 믿어보자. 그냥 한번 보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승만도 구속 기각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한 번에 그냥 기권해 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음. 이번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